신일 침묵 속에 잠긴 저택. 저택의 이른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으며 인적 없는 복도에는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샹들리에에서 떨어지는 희미한 불빛은 대리석 바닥 위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며 스며들었죠. 민서연은 누군가 남기고 간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장식장 안을 무심코 들여다보았어요. 그 순간 익숙한 빈자리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고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다이아 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 것이었죠. 서연은 즉시 누구도 깨우지 않은 채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 했어요. 그러나 비워진 틀만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 틈으로 묘한 기억 하나가 고개를 들었죠. 그녀는 손끝으로 장식장의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었고 얇게 떨리는 숨이 흘러나왔어요. 이 목걸이는 단순한 치장의 물건이 아니었고 잊힌 이름 하나를 대가로 얻은 존재였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혹시라도 누가 본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다독였죠. 한편 복도 끝에서는 가정부 박은주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청소 도구를 정리하던 그녀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장식장 근처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떨어진 케이스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낡은 벨벳 케이스의 금속 잠금은 이미 한 번 열린 채였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품에 안았죠. 그 순간 은주의 눈빛에는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으며 오래된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의 차분함이 어려 있었어요. 저택의 공기는 묘하게 뒤틀려 있었고 누구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일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은주는 홀 벽에 걸린 가족 초상화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고 그림 속 서연과 어린 소녀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빈 장식장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꿈틀거렸죠.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각이었지만 무엇인가 돌아왔다는 불길한 기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척은 곧 저택 전체를 조용히 흔들기 시작했어요. 신이 균열의 시작.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저택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한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민서연은 식탁 끝자리에 앉아 직원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평소라면 다정한 인사로 시작할 자리였지만 오늘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죠. 그녀의 손은 차분히 모아져 있었지만 무릎 아래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유를 모르는 불려짐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조기사는 서연의 눈짓을 받고 앞으로 나서 직원들에게 최근의 동선과 근무 시간을 기록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머리 숙인 하녀들과 정원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신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실수라도 있었다면 지금 말해도 됩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지만 그 말은 관용이 아니라 신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라며 눈꺼풀 뒤로 스멀거리는 불안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의심하는 일이 아니라 다시 떠오른 과거 자체를 붙잡아 두려는 싸움 같았죠. 도윤은 한쪽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어머니의 태도를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은주는 직원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혼자만 다른 공기를 들이마시는 사람처럼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도 억울함도 없었고 마치 이미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듯 고요했죠. 서연은 잠시 그 눈빛과 마주쳤고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마음 깊은 곳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직원들의 발걸음이 조사라는 이름으로 흩어지자 홀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앉아 있었고 오래 붙들어온 품위가 조금씩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누군가 정말로 그 목걸이를 발견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진실까지 알고 있을까? 그녀는 손끝으로 식탁 위 나무결을 따라 문질렀고 손안의 미세한 떨림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인정하지 않은 마음속 속삭임이 들렸죠. 돌아오지 말아야 할 것이 돌아오고 있다. 신 3금이 가는 침묵. 조기사는 직원 전원을 다시 호출하며 개별 조사를 시작했고 긴 복도 끝 대기한 이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주방장은 자신의 구역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내비쳤고 정원사는 밤새 외부에 있었다며 발끈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한 발 앞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말들을 흘리기 시작하자 하녀 수지는 알 수 없는 불안을 안고 조용히 뒷걸음을 쳤죠. 그동안 민서연은 홀의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통제의 권위를 지키지 못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선을 모은 채 한 사람씩 들어오는 이들을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직원들의 불안한 발언을 관찰하며 이 사태가 목걸이 때문만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설명할 수 없는 흔들림을 보았고 그 떨림이 진실을 알고 있는 자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아챘죠. 그 순간 은주가 복도 끝에 나타났고 모두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어떤 표정도 없이 그대로 자리를 지나쳤고 그 무심함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소동이 자신에게 닿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조기사는 직원들 사이 흘러나오는 귓속말을 감지했고 누군가는 하녀 수진이 은주의 방 근처에서 케이스를 봤다고 속삭였다고 보고했어요. 수진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그 말은 되돌릴 수 없이 퍼져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차가운 감각이 번져나갔어요. 누군가 무언가를 보았다면 그 눈은 언젠가 입을 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 사실만으로도 그녀가 지켜온 조용한 가문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 하인이 테이블 위 잔을 떨어뜨렸고 작은 파손음이 정적을 날카롭게 찢었어요. 모두가 소리의 주인을 노려보며 마치 누군가의 실수가 곧 죄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조기사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저택의 공기에는 균열이 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서연을 바라보았고 이제 어머니마저도 이 혼란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죠. 그리고 이 순간부터 진짜 무너짐은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신 사이친 금고의 그림자. 민서연은 모든 조사가 잠시 멈춘 저녁 무렵 홀로 자신의 서재로 향했어요.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서재 한쪽 벽에는 오래전 설치된 숨겨진 금고가 있었고 그녀는 주저없이 서랍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금고 문이 천천히 열리자 차갑게 식은 내부에서 오래된 서류철과 한 장의 사진이 모습을 드러냈죠. 그녀는 숨을 고르며 사진을 집어들었고 그 사진 속에는 자신과 너무도 닮은 어린 소녀가 다른 아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에서 지워버린 얼굴이 다시 눈앞에 나타나자 서연의 손끝이 서서히 떨렸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짧게 적힌 문장이 있었어요. 유진, 잊지 않겠다. 그 글씨체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또렷하게 남아 있었고 서연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무언가가 깨어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펼쳐 의료 기록과 재판 관련 문서를 확인했고 그중 한 장에는 분명히 사라진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죠.
그 이름은 결코 바깥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야 했던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서연은 문서들을 급히 정리하며 이 기록이 혹시 이미 다른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두려워했어요. 그 시각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비밀리에 입수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유산소송에서 논란이 되었던 미성년 상속인의 존재와 함께 유진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죠. 도윤은 그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단순히 보석 도난이 아니라 훨씬 깊은 과거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 불안은 서연이 아니라 이 집안 전체를 흔들 준비를 마친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조 기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금고의 존재와 그 안에 담긴 기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 문 앞까지 다가섰지만 끝내 발걸음을 들이지 않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죠. 그가 지켜야 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 명령과 체면이었지만 지금은 그 선택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금고 문을 잠그며 목걸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닌 존재 자체의 귀환이었죠. 그리고 그 존재는 이미 저택 어딘가에서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신오 조용한 되돌림. 박은주는 정해진 일을 마친 뒤 다른 가정부들이 모두 주방으로 향한 틈을 타 메인 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벽난로 위에 걸린 가족 초상화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그림틀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 뒤에서 드러난 작은 금속 상자에는 오래된 서류철 한 묶음이 남겨져 있었고 은주는 그것을 꺼내 식탁 위로 옮겼습니다. 서류는 완전히 펼쳐지지 않은 상태로 남겨졌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발견하길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녀는 자리도 정돈하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렸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하녀 수진이 홀을 지나며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식탁 위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종이 묶음을 본 그녀는 망설였다가 한 장을 조심스럽게 들춰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병원 기록과 함께 미성년 상속인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죠. 수지는 놀람을 감추지 못한 채 손을 떼었지만 이미 문서 한 장이 바닥에 흘러내린 뒤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은주를 찾았지만 은주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그 시각 도윤은 홀 문 옆에서 정적을 깨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주워들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자 그는 다가와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라고 낮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은주가 지나갔던 방향만을 손끝으로 가리켰죠. 도윤은 문서를 펼쳤고 거기에서 자신이 조사 중이던 이름과 동일한 표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름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분명히 이 집안에서 살아있는 진실이었습니다. 서연은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보며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문서가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라 숨겨둔 과거가 걸어나온 증언임을 깨달았죠. 그러나 은주는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마치 자신이 할 일을 끝낸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이제 이 집안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들어섰음을 말없이 알리고 있었어요. 신 육맛다운 시선의 침묵. 메인홀 중앙의 긴 테이블 위에는 목걸이와 함께 펼쳐진 문서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것을 치우려 하지 않았고 대신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거리를 두며 서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테이블에서 두 걸음 떨어진 채로 멈춰 서 있었고 시선을 낮춘 채 손끝만을
꼭 모으고 있었죠.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말없이 테이블을 향한 시선만 고정한 채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끝낸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조기사는 서연과 도윤, 그리고 은주 사이를 번갈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조용함 속에서는 작은 숨소리조차 울리는 듯 했고 한마디의 말도 없이 긴장은 정점으로 올라갔습니다. 한하녀가 멀리서 이 상황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을 내리깔고 자리를 피했지만 무언가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공기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서연은 끝내 은주를 향해 시선을 돌리지 못하며 목걸이와 문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언젠가 맞닥뜨려야 했던 죄의 기록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도윤은 어머니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지만 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고개조차 움직이지 않았고 눈빛 하나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조기사가 어렵게 입을 열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은 채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물러남이 아니라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체념이었어요. 이 순간부터 집안의 질문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갔는가가 아니라 누가 지웠는가로요. 복도 끝에서 걸음을 멈춘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홀을 바라보았습니다. 목걸이는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니었고 은주는 그것을 되돌려 놓은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돌려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끝내 말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시선은 단단했고 서연은 그 시선을 두 번째로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이 저택의 가장 깊은 어둠은 지금 목소리가 아닌 침묵으로 가장 명확한 증언을 하고 있었어요. 신칠 무너지는 자리의 끝에서 민서연은 누구의 시선도 마주하지 않은 채 홀을 천천히 벗어나 복도로 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지시할 이유가 없었고 그저 자신이 서 있던 자리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낄 뿐이었죠. 벽을 따라 놓인 오래된 거울 앞에서 브리플리 멈춰섰지만 그 안의 얼굴은 익숙한 사모님이 아닌 낯선 여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직 직원들이 흩어지지 못하고 머뭇거렸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보다도 어딘가 모를 연민이 스며 있었어요. 오랫동안 절대적이었던 존재가 더 이상 굳건하지 않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당혹과 침묵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조기사는 복도 끝에서 서연의 움직임을 지켜봤지만 도움을 청하거나 다가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 순간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시간에 개입하는 것은 더 큰 붕괴를 초래할 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죠. 한편 도윤은 멀리서 어머니가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누구의 명령도 아닌 자신의 의지로 이 일을 끝내야 함을 자각했습니다. 그는 목걸이나 서류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외면한 채 유지된 시간이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숨겨진 자식이나 상속 문제가 아닌 진실보다 체면을 앞세웠던 그 오랜 선택이 이 사태를 만든 것이었죠. 서연은 자신의 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문고리를 쥐었지만 쉽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문 너머가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잔인한 기억을 가둔 장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신 문 앞에 등을 돌리고 복도 벽에 조용히 기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은 삶의 일부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음을 인정한 순간이었죠. 그러나 울음이나 절규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단지 이제 자신이 주인이 아닌 증인으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만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홀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목걸이와 문서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범인의 흔적이 아닌 기억의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녀의 부재가 오히려 무게를 더했죠. 도윤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 걸음 내디디며 누군가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표는 더 이상 서연의 손에서 찍히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서연이 떠난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를 대신 채울 진실만은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심팔 남겨진 기억의 자리. 사건 이후의 저택은 겉으로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어요. 복도는 정돈되었고 식탁은 다시 은식기로 반짝였으며 정원에서는 오래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러나 이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고 문을 여닫는 소리마저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무도 목걸이를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 존재를 잊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목걸이는 더 이상 장식장의 자리를 되찾지 못한 채 서류와 함께 서랍 깊숙이 보관되었습니다. 도윤은 그 서랍을 잠그며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없애지 않았고 그렇다고 되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침표를 찍기보다는 누군가 다시 열어볼지도 모르는 기록으로 남겨두는 방식을 택했죠. 그 선택은 분노도 아니었고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숨기지 않기로 한 조용한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저택을 떠나지 않았지만 이 집을 가문이 아닌 사건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녀 수지는 매일 아침 홀을 지나며 무심코 벽난로 위를 바라보곤 했어요. 예전에는 화려한 장식만 눈에 들어왔지만 이제 그 자리에는 말을 잃은 가족의 초상화만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그 그림 속 인물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조기사는 여전히 저택을 관리했지만 이전처럼 명령을 따르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기록을 지킨 증인으로 남았고 진실이 사라지는 순간을 다시는 허락하지 않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서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때로는 창가에 앉아 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녀는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누구도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 침묵은 패배나 후회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벽 속에 스스로 머무르는 선택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오히려 연민을 남겼습니다. 박은주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를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녀가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라고 느꼈어요. 마치 이 집 어딘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전히 걸음을 멈추고 있을 것처럼 말이죠. 저택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여전히 숨쉬지만 그 안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이야기 하나가 조용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이 문을 두드린다면 그 이야기는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